네, 2024년 11월 22일 이정훈입니다. 제가 어제, 오늘 아침에 나온 방송이구나. 러시아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부족해서 ICBM으로 분류되지만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쐈다. ICBM이지만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봐야 하는 IRBM, 루베스를 쐈다라고 했는데 이 미사일의 정체를 푸틴이 밝혔습니다. 우선 정리부터 해드리면요. 푸틴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 중 하나를 시험했다. 즉 IRBM을 쐈다는 거죠.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다. 그 미사일의 이름은 오레스니크. 오레스니크는 한국말로 옮기면 개암나무, 열매가 개암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영어로 얘기하면 더 많이 하니까 헤이즐넛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오레스니크는 뭐냐? 이게 루베스예요, 루베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루베스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INF 조약을 1987년 고르바초프하고 레이건 대통령이 맺어서 ICBM과 비행기에서 투하하는 핵폭탄을 제외한 모든 핵무기는 없애자 하고 미러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IRBM을 없애죠. 이 루베스는 원래 IRBM인데 사거리가 그때 미소 간에 합의할 때 약간 ICBM에 가깝다 그래서 살아남은 겁니다. 근데 사실은 IRBM에 가깝죠. 그것을 탄두를 붙이지 않고 쐈다. 근데 루베스는 다탄두라는 주장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탄두 하나만 다는 걸로 보입니다. 그 루베스를 갖고 있다가 오레스니크로 이제 개조 개량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아주 단정적으로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이 INF 조약이 2019년에 1987년에 발효가 됐다가 2019년에 이게 폐지가 됐습니다. 30년 정도 유효기간을 갖고 했는데 30년 지나면 새로 이제 연장을 하거나 다른 걸로 바꿔야 되는데 양쪽이 연장을 하지 않았죠. 연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양쪽 다 이 INF 조약의 그 정신은 서로 지켜왔어요. 그래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핵탄두를 단 거는 배치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 조약이 폐기됐으니까 러시아가 IRBM을 만들고 싶어 했죠. 그래서 이제 루베스를 토대로 오레스니크를 만들어서 갖고 있다가 핵을 붙이지 않고 사용한 겁니다. 어쨌든 핵폭탄은 핵미사일은 아니니까. 근데 이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가 이걸 발사하기 전에 미국에게 핵 위험 저감 채널을 통해 발사 계획을 통보했다라고 떠 있습니다. 핵 위험 저감 채널이 뭔가 하면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SOT라는 겁니다. SOT. SORT. 풀네임은 Strategic Offensive Reduction Treaty. 전략 공격무기 감축협정. 이거는 이제 2002년 5월 24일 부시 대통령 중에 2명이 있죠. 아들 부시 대통령하고 푸틴이 맺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트를 2002년에 푸틴이 옛날에 한번 연임했었죠. 그때 아들 부시 대통령하고 맺었습니다. 2002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0년에 미국 대통령 오바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푸틴이 대통령을 잠깐 안 하고 국무총리로 있을 때 메드베테프가 러시아 대통령 했죠. 그 메드베테프하고 오바마가 2010년에 뉴 스타트라고 하는 걸 맺어요. 새로운 전략무기 감축 협정이죠. 그게 이제 2011년에 발효가 되는데 이거는 양측이 서로 몇 개를 줄였냐라고 하는 핵무기를 서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러시아는 자기네 핵무기를 1444기로 줄였다라고 발표했고 미국은 1350기 서로 이제 10,000개가 넘던 거를 1300개, 400개 단위로 줄였죠. 네. 지금도 이 상태로 있는 걸로 압니다.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2018년에 발표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게 2022년 2월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23년 2월 21일 푸틴이 뉴 스타트 중단을 선언합니다. 서로 검증하거나 이 무기를 줄이는 거를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소트는 살아있죠.
바로 이 소트, 전략 공격 무기 감축 협정에 따라서 이 협정이 있기 때문에 야, 오늘 우리가 쏘는 거는 IRBM이야. 개함 쏘는 거야. 옛날 루베스. 그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통보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은 러시아가 ICBM을 우크라이나에 쏘는 걸로 보고 러시아 모스크바를 향해서 ICBM인 미니트맨 3를 발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러시아는 미국의 핵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미국이 ICBM으로 보고 있지만 자기들은 IRBM으로 주장하는 루베스의 후속탄인 개함을 쏜 겁니다. 근데 미국에 통보하고 쏜 겁니다. 즉 미러 간에 살아있는 조약인 소트에 따라서 그러니까 미러 간에는 여러 가지 핵 프로그램이 지켜지고 있고 러시아도 뭘 하든 간에 눈치를 본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러시아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가 부족해서 북한 걸 갖고서 쏘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하니까 이제 중거리 미사일을 그동안 이제 준비는 해놓고 있던 거를 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한 5,00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데 1,000km 정도밖에 안 쐈어요. 바로 우크라이나는 붙어 있으니까 멀리서 쐈지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느냐? 북한도 지금 화성 시리즈, 화성 19형까지 ICBM, IRBM을 쭉 쏴왔는데 현재까지는 시험 발사를 동해로만 쐈습니다. 아니면 일본을 넘겨서 태평양으로 쏘거나. 근데 한반도 관계가 매우 나빠지면은 북한이 탄두를 붙이지 않고, 즉 재래식 탄두를 붙이고 쏠 수 있다. 시험 발사를 핑계로 쏠 수가 있다. 왜냐하면 푸틴을 따라가는 게 김정은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발사하고 나서 푸틴이 뭐라고 또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이 오레스니크 이거는 서방의 어떠한 방공 시스템도 막지 못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워낙 빠르니까. 단거리 탄도미사일보다가도 IRBM은 더 빠르죠. 높이 올랐다 떨어지니까. ICBM은 더 빠릅니다.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방어 시스템으로는 못 막았어요. 지금 이게 떨어졌다라는 보도는 많이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공단 지역이 피해를 입었다. 이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못 막느냐? 아닙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미국으로부터 공급받은 팩3만 갖고 있어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MD는 ICBM을 쏘게 되면은 쏘는 올라가는 단계에서 비행기가 떠 있다가 주로 레이저를 써서 격추시키는 거죠. 이게 부스트 페이스 인터셉터 발사 단계 요격이고 이게 그래서 올라가서 대서양이나 태평양을 넘어서 우주에서 날아가게 되면 이지스함에서 SM3를 쏴갖고 SM3는 1000km 이상 올라갑니다. 이 SM3를 이번에 한국이 해군에 넘기는 정조대왕함 이지스함에 SM3를 탑재하죠. 근데 SM3도 1000km 이상 올라가는 거는 블록 2고 1000km까지 가는 건 블록 1인데 우리는 1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1000km 이상 올라가는 거는 미러 간의 ICBM, 미중 간의 ICBM 주고받을 때 올라가야 하는 높이니까 우리는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북한 거나 또 중국이 우리를 쏘더라도 1000km까지는 안 갈 것 같으니까 우리는 블록 1으로 도입한다. 정조대왕 하면은 그렇게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잡아보고 그 다음에 못 잡으면은 GBI, Ground Based Interceptor. 미국, 그러니까 이제 처음 부스트 페이스 인터셉터를 하는 건 미 공군이 하는 거고요. SM3를 쏘는 거는 미 해군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GBI부터는 미 육군이 하는 겁니다.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거니까. 굉장히 높은 고도에서 ICBM을 막는 거죠. 요거는 아직 공개된 바는 없는데 미국이 개발한 걸로 압니다. 그게 실패하면은 사드로 막는 겁니다. 사드가 실패하면 더 낮은 단계에서는 팩3로 막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팩3만 줬는데 팩3는 사실은 ICBM을 막는 용이 아니라 이 미 육군이 전 세계 나가 전쟁하다 보면은 육군은 바로 붙어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잡는 게 팩3고 단거리보다 약간 더 높은 거 잡는 게 사드고 그 다음에 ICBM이나 IRBM부터 막는 게 GBI, SM3, 부스트 페이스 인터셉터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미국이 ICBM을 팩3로 막아야 되지만 미국 본토에서는 미 육군 차원에서는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는 다른 나라가 쏘는 탄도미사일을 단거리에서 잡는 게 팩3고 사드라 이겁니다. 지금 사드가 공급이 안 됐어요. 사드라도 있으면은 이번에 이 개함을 잡을 수도 있을 텐데 팩3로는
IRBM을 잡기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김정은이는 푸틴을 따라가니까 이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면은 핵탄두를 붙이지 않은 재래식 탄두를 붙인 IRBM을 또는 ICBM을 우리로 쏘겠죠. 그럼 우리는 막느냐? 우리는 지금 천만다행으로 성주에다가 사드를 배치해놨습니다. 주한미군 겁니다. 근데 이 사드는 굉장히 넓은 범위를 막아주는데 서울을 못 막아요. 한반도의 4분의 3을 막아주는데 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이나 오산, 대구는 막아주는데 서울은 못 막습니다. 사드를 하나 더 도입해야 돼요. 우리 방어용으로. 그래서 수원쯤에 배치하게 되면 인천부터 저기 서해 5도까지 방어가 가능할 겁니다. 서울도 완전히 방어. 사드를 도입해서 자기 지키는 나라가 UAE입니다. UAE는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UAE 방문해서 그때가 뭔가 하면 한국이 수출한 원전 그거 가동식인가 문 대통령이 축하하러 갔었어요. 그때 UAE의 왕세자를 만나기로 했는데 세자를 못 만났습니다. 왜 만났는가 하면 그때 그 예멘에 있는 반군 후티가 장거리 미사일을 UAE로 쐈는데 그날 UAE가 사드를 미국으로부터 샀거든요. 그 사드로 그걸 막았습니다. 근데 파편이 떨어져서 몇 사람이 다쳤어요.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왕세자하고 문재인이 못 만났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보도 못했고 제가 보도했었죠. 이 유튜브. 지금 우리는 사드에 해당되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팩3에 해당되는 거는 천궁2, 팩3보다는 조금 작아요. 방어 범위가 좁아요. 그리고 사드보다 조금 작은 개념으로 천궁3를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 개발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개발 중입니다. 이 천궁2를 개발할 때 천궁2 개발을 천천히 하라고 지시했던 게 누군가 하면은 그게 문재인 정권이에요. 문재인 정권은 참 수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자꾸 잡아넣으라는 겁니다. 그때 막 실무자들이 우겨갖고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어갖고 왜냐하면 미국 팩3보다 싸거든. 수출이 지금 UAE 뭐 막 수출되고 있어서 그거 최종 조립하는 LIG 넥스원 주가가 뭐 상당히 많이 뛰어있죠. 우린 천궁3를 빨리 개발하면은 북한이 할 수 있는 IRBM이나 ICBM 공격을 막을 수가 있다. 사드도 도입하면 좋다. 이게 우리의 해법이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봐야 되는 거는 러시아가 지금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부족해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다. 지금 INF 조약이 폐기됐으니까 중거리 미사일을 만들어도 되는데 미국 눈치 보고 몰래 만들던 거를 시험 발사해봤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사드가 없어서 맞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드에 해당되는 천궁3를 빨리 개발해라.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면 빨라지죠. 아니면 사드를 하나 도입해서 우리가 자체 방어를 수도권 방어를 하자. 지금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핵탄두를 붙인 ICBM, IRBM이 세계 안보를 결정하는 그래서 밸런스 오브 테러를 해서 세력 균형을 잡으면서 이제 냉전을 만드는데 이제는 MD가 워낙 발전해서 ICBM, IBM 가치가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지금 핵탄두를 붙이지 않고 갖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구나 하고 사용해 보는 겁니다. 자기들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없고. 자, 우리는 사드를 도입하거나 천궁3 개발을 서둘러라. 그리고 북한도 재래식 탄두를 붙여갖고 IRBM이나 ICBM을 쏠 수 있으니 그럼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 그게 현무4, 현무5입니다. 우리는 단탄두로 세계 최대의 무지무지한 재래식 미사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방어 시스템이 S-300이 있는데 약하죠. 그래서 북한이 지금 뭘 준비하는가 하면 오늘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신원식 안보실장이 SBS 방송에 나와서 북러 간의 관계를 정리를 해줬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파병의 대가로 방공망 대공 미사일을 지원받았다. 즉 한국이 현무4하고 현무5를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북한이 화성 시리즈 ICBM보다도 더 큰 탄두잖아요. 이게 무서워서 S-300을 도입한다는 거예요. 예, 자기 병사들의 핏값으로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자기들이 ICBM 만들었지만 소용이 없고 MD가 대세란 걸 이제 알아차린 거죠. 우리같이 천국을 개발하지 못하니까 러시아로부터 직접 도입하는 S-300이나 400 도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깨는 준비를 해야죠.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S-300 시리즈를 운영하는 게 이란인데 이란의 S-300이 이스라엘이 지난번에 반격을 했을 때 다 4대가 파괴됐어요.
4기면은 뭐 전부 다 전파입니다, 전파. 처음에 하나 부셨고 10월 26일 날 3기를 때려버렸어요. 뭘로 때렸냐? 이스라엘이 발표는 안 했는데 탄도미사일이 날아오면 S-300으로 잡아갖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회피를 할 텐데 탄도미사일로 이스라엘이 때린 게 아니라 F-35A 스텔스 전투기가 JDAM이라고 하는 걸 탑재하고 가서 가까이 가서 JDAM을 떨어뜨려서 잡은 걸로 보여요. 스텔스기 때문에 S-300이 못 잡은 겁니다. S-300 레이더가 못 잡은 겁니다. 북한이 S-300이나 400을 들어오겠지만 이스라엘도 F-35A 한 40대 갖고 있는데 우리도 40대가 있거든요. 우리도 이걸로 러시아로부터 도입하는 북한의 S-300 내지 400을 때려잡으면 됩니다. 계속 우리는 지금 북한을 더 강한 전력으로 핵이 없다 뿐인데 핵은 지금 막을 수 있죠. 청국수리만 빨리 개발하면 압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뒤흔드는 국제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핵을 가진 중국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막을 수단이 있고 중국의 핵시설을 은밀하게 때릴 수 있는 수단도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중국도 국제정치적으로 흔들 수 있다.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